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술만의 단주일기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 차로 단주 31일차가 되었습니다. 자, 박수. 저 자신을 칭찬하고 싶고요.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대단하다고. 가족들한테도 칭찬을 많이 받았답니다. 제가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시고 31일을 보낸 거는 정말 제 평생에, 평생은 아니구나. 결혼하고 아이 낳고 혼술 시작한 이후로 되게 참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술이든 함술, 함께 마시는 함술이든 간에 술을 한 모금도 냄새도 맛도 안 본 거가 처음이에요. 기록적인 그런 이 단주 일기를 제가 시작한 이후로 이제 스스로에게 한 약속과 다짐을 잘 지켜나가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과의 약속, 혹시 저처럼 단주를 결심하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동참해서 하나씩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1일차가 됐고, 오늘이 6월 29일이죠. 오늘이 이제 32일차가 됩니다. 한 달이 이제 만 한 달이 지나갔는데, 어제 가족들이 모처럼, 아니구나. 어제 가족들이 모였을 때도, 내 식구가 모였을 때도, 세 사람은 남편과 아들 둘은 이제 막걸리를 마셨는데, 저는 이제 물 마시고 건배했고요. 사실 되게 낯설기도 해요. 서로가 낯설고, 저는 또 얼마나 낯설겠어요. 근데 충분히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리고 비용도 술값 부분이 팍 줄어들기 때문에 외식할 때 비용도 엄청 이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전날은 좀 약간 마음을 상할 뻔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보통 제가 이제 주말 동안에 뭐 가족 간이나 아니면 관계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쌓아뒀다가 금토일 쌓아뒀다가 꼭 월요일마다 오늘이죠. 월요일마다 혼술을 좀 양을 늘려가지고 좀 많이 포금을 했던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그동안에 이제 일기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런 날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토요일 날은 그저께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원래는 이제 맛있는 그 영양 보충을 위해서 장어구이를 먹으러 갔다가 그 전통시장 안에 있는 장어구이집이어서 너무 대기 번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30분을 기다렸는데도 얼추 이제 따져보니까 더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포기하고 너무 제가 고파가지고 저희 동네로 와서 가끔 들르던 부대찌개를 갔어요. 그래서 부대찌개를 먹는데 부대찌개에서 포인트가 뭐예요? 그 비엔나 소세지하고 스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밥 먹는 습관이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그러니까 제가 마시는 거는 엄청 빨리 마시는데 씹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밥도 한 톨 한 톨 하나하나를 다 씹어야지 음식도 고기도 특히 고기는 더 늦게 먹고 완전히 입 안에서 다 씹어서 삼켜야지만 제가 이제 그런 습관이 들어서 천천히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이제 남편은 굉장히 빨리 먹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반대의 식사 습관인데 그날 둘이 먹는데 오랜만에 이제 부대찌개를 먹는데 저는 제 속도로 먹느냐고 제가 먹을 그 두부와 그다음에 대파와 뭐 부대찌개 들어간 그 햄과 소세지를 이렇게 배분을 해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먹고 있는데 남편도 엄청 배가 고프셨는지 제가 이미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찜해놓은 것들을 홀라당 쏙쏙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가지고 아니 이건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안 먹길래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내 밥 먹는 습관을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닌데 알 텐데 왜 나를 위해서 배려해주지 않냐. 그래서 나머지 한 세네 개 남은 비엔나 소세지도 저는 저의 속도로 이제 콩나물이랑 김치랑 이렇게 나머지 이제 국물이랑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새 또 보니까 또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이제 화가 올라왔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 화를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그 다음에 주말 동안에 있었던 다른 일들, 지난 한 주 동안 다른 일, 그 다음에 또 다른 일, 남편한테 서운한 일, 뭐 자식이나 누구한테 서운한 일 등등등, 기차 주변 사람들한테 서운한 일까지 다 모아서 차곡차곡 모아서 월요일에, 오늘 같은 월요일에 혼술 안주를 제가 삼았던 거예요. 월요일에 안주감으로 그 어떤 작은 마음 상함이나 감정의 그런 상처 이런 것들을 이제 꼬투리, 하나의 이제 술 먹을 꼬투리, 구실, 빌미를 삼아서 월요일에 이제 제가 혼술을 신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 왔어요. 사실 이 단주를 결심하기 전까지. 여보 당신 흉 봐서 미안해요. 흉 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어서 이제 혼술로 이어졌는데, 제가 이제 단주를 한 이유는 그게 이제 제 마음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박경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또 다른 박경이가 요 밖에 딱 튀어나와서 아이고 우리 경이가 또 오늘 한 건 했구나, 요걸로 빌미를 삼아서 안주를 삼아서 오늘 또 혼술을 하려고 제가 또 그러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로는 메타인지라고도 하고, 뭐 다른 말로는 이제 그런 뭐 심리학적 이런 용어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게 제가 하려고 했던 마음, 그러니까 행동들, 그 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게 다 연결되면서 겹쳐지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면서 제 마음이 다시 가라앉고, 그 상황이 아이들하고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의 농담,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엄마의 술 먹는 술버릇에 대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소재가 되더라고요. 그동안은 엄마가 술을 눈치 보면서 이렇게 과음이나 이렇게 때로는 폭음을 하더라도 아들로서, 아이들로서, 남편으로서 너무 걱정이 되지만 대놓고 말을 못했던 거예요. 더 반발하고 제가 이제 방어적으로 나오고 엇나갈까봐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그런데 지금 이런 단주의 상태로 돌입하는 순간 그런 이야기를 지나간 이야기처럼, 추억처럼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도 참 신기하고, 이런 상황이 좀 낯설면서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을 그렇게 보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말을 보냈고,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말로 뭐 기운을 북돋아 줬는지, 아니면 어떤 말을 들어서 마음이 상했는지 여러분들 마음을 살짝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오늘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경이로운 단주 생활 네 번째 마음 치유 낱말로 생각한 거는, 여기 보이는 이만하기 다행이라고 할 때 다행이라는 낱말을 가져왔습니다. 보통 여러분은 불행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행의 반대말. 보통 불행의 반대말은 행복, 불행의 반대말을 행복으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행의 반대말은 행복이 아니라 다행. 이만하기 다행이다 할 때 이런 다행이 불행의 반대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게 되게 찰나적이고 잠깐이고 일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는 거, 행복감을 느끼는 거, 기쁨을 느끼는 거. 아들이 대학생일 때 성적 장학금을 받았어요. 올 A뿔을 받아서 어느 학기에. 근데 그 장학금을 받아서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장학금을 받고 좋은 성적을, 굉장히 생각보다 짧아서 아들 자신도 그렇고 지켜보는 저희도 그렇고 되게 놀라울 정도로 짧아요. 사실은 많이 느껴보셨겠지만, 예쁜 옷에 대한 것도 그렇고, 가장 비근한 예로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몇 분 동안, 몇 시간 동안 행복할까요? 그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그 다음에 먹는 동안, 그 냄새와 빛깔과 식감을 느끼는 동안 1시간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심지어 그거 아까워서, 맛있는 음식 아까워서 다 먹고 나서 배불러서 또 짜증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살찔까봐, 아니면 체할까봐, 등등등. 그래서 그 행복의 유효 기간은 굉장히 찰나적이고 잠깐뿐인 것 같아요. 기쁨이라는 거는. 근데 이 다행이라는 거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일이 생겼을 때, 어떤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던, 아니면 어떤 내 마음이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겼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의 변화가 생겼던, 뭐 일자리를 잃었던,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던 간에, 이 상황에, 그러니까 제가 처한 사태를
사태를 더 악화되지 않고 더 나쁜 결과로 더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뭐 재정적인 손해를 보거나 관계가 더 많이 악화되거나 아주 극단적이거나 그런 상황에 비해서는 되게 상대적으로 이게 되게 상대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만하기 다행이다. 이 정도이기 다행이다. 이런 게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우리 정신 건강에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거를 긍정할 때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낱말이 다행이란 말인데 요거 말을 좀 풀어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사전적으로는 다행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뜻밖의 일이 잘 되어서 운이 좋은 거. 원래 이 자를 하나하나 다시 풀어보면요. 그러니까 이 마늘 다자하고 다행 행자인데 이 마늘 다자는 전역석자 두 개가 합쳐진 게 아니라 고기육자, 육달월이라고도 하는 고기육자 두 개를 합쳐놓은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시절에 그러니까 한자가 제사 문화 이런 거랑 되게 그 고대 중국 문명 이거와 관계가 많잖아요. 그 제사나 신을 대접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의례들, 그런 마음 이런 거와 한자적인 기원이 굉장히 일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다자도 이제 신에게 바치는 고기를 이렇게 쌓은 모양이에요. 그 신에게 바치는 고기를 많이 쌓았다. 그래서 많다는 뜻으로 쓰여졌다고 하고 그래서 뜻이 이제 많다 이런 뜻이 됐고 그 다음에 행자는 다행 행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한자를 풀어보면 회의문자라고 하는데 일찍 죽을 요절할 때 요 있잖아요. 일찍 죽을 요자 하고 그 다음에 반역한다, 거역한다 할 때 거역할 자의 역자를 합쳐놓은 글이 이 행이라고 합니다. 다행 행자. 그래서 이 행자의 그 원뜻은 일찍 죽는 것, 일찍 죽는 것을 거역한다. 그러니까 면한다. 응? 면하는 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행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그런 어원의 풀이를 보면 우리 지금 삶 하나하나의 삶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그 제 스마트폰 앞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원맨쇼를 하는 이런 상황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 제 뜻과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행이고 행운인 거예요. 운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는 것을 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되게 다양한 상황이라는 거죠. 행복은 잠시지만 요 상황 하나하나를 다 이제 이렇게 지혜롭게 죽음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 죽음이라는 큰 고통 이런 사건과 대비시켜 놓았을 때에 우리의 모든 지금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은 참 다행인 거죠. 이만하게 다행인 거예요. 더 크게 안 다친 게 다행이고 누구가 죽거나 누구가 큰 병에 걸리거나 이러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거. 물론 이거 자체의 뜻이 이런 뜻이 있었고요. 그래서 불행의 반대말이 행복이 아니고 다행이라고 저는 이제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그러니까 오늘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이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거,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가족과 이렇게 인사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여러분들이 펼쳐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작은 이렇게 행복감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이런 기분을 고마운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게 있다면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왜 볼까 하면 거울을 보는 게 주로 이제 저희 우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잖아요. 얼굴이라는 우리말 그 얼굴이 영혼 얼이 굴 이게 뭐냐면 드나드는 곳 아니면 영혼이 기거하는 곳이 이제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빛을 보면 척 보면 다 안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척 보면 안다는 우리 말이 있듯이 이제 얼굴이 우리 영혼, 얼이 기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저한테, 자기 자신한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도 이제 거울 보면서, 경이야, 지난 주말 그래도 그 화날 법한 그 순간, 그 삐질 법한 그 순간, 혼술로 또 혼술의 유혹에 빠져들 그 순간, 경이 너 참 지혜롭게 잘 알아차리고 극복했네. 경이 대견해. 이렇게 칭찬해주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또 다른 말로는, 경이 오늘 하루, 이번 주 또 잘 지내보자. 잘 살아보자. 이렇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 같은 경우는 주방에 싱크대 위에 손꼬를 하나 붙여놓고 계셔요. 항상 보면. 저는 아직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못하고 있는데, 엄마 왜 거울을 여기다 갖다 두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밥하거나 설거지하거나 뭐 음식을 장만하거나 할 때 항상 일부러 보신대요. 왜냐면 그 밥이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아버지나 뭐 동생이나 식구들 먹이기 위해서 만든, 이웃을 나눠주기 위해서 만드는 그 음식을 만들 때 내가 화가 나거나 상처받아서 이렇게 분노했을 때 하면 그 음식에도 뭐 나쁜 기운? 살기라면 살기, 뭐 좋은 약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독이나 해로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밥 먹다가 어떤 말이 가시가 돼서 저를 찌르면 바로 여기 딱 명치 끝이 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신 경우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잘 대접받고 온 것 같은데, 어떤 말이나 이런 게 상처가 되고 엄청 큰 날카로운 가시가 돼서 딱 채하거나 뭐 때로는 뭐 설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저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좋은 약을 넣지는 못할 만한, 그러니까 내 독한 마음, 내 이렇게 살기 막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엄마도 스스로 엄마의 얼굴을 이제 점검하시는 거는 차원에서 한다고 해요. 물론 이렇게 뭐 고춧가루가 묻었거나 아니면 눈곱이 끼었거나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표정 이런 거를 통해서 엄마가 항상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하고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워야지 해놓고 또 잊어먹고 아직 거울을 준비 못했어요. 당장 다이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손거울이나 아니면 이렇게 벽면에 붙이는 거울 있잖아요. 이렇게 종이처럼 생긴 거, 그런 거 하나 장만해서 저도 해보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영혼의 상태를 항상 점검할 수 있게, 또 화가 났나? 그러니까 그러면 화 기운을 좀 내보내고, 또 상처받았나? 그럼 상처받은 기운을 좀 달래서, 잘 달래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이로운 단주 생활, 혼술마녀의 단주일기 4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